뱀파이어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과 인간으로서 늙어 죽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을까요? 겟아웃 이후 가장 인상적인 블랙호러, 시너스 죄인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과거엔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장르적 재미와 음악의 리듬에 올라타서 유려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었죠.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로 데뷔해 크리드와 블랙팬서 시리즈까지 확실한 블랙필름 커리어를 보여주고 있는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작품인데요.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정서가 가득 담긴, 그러나 대중성은 잃지 않은 독특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담아내려고 했던 주제와 깊게 닿아 있다고 보는데요. 겉으로 확연히 보이는 것처럼 미국 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말하고 있죠. 노예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아직 심각한 차별이 법적으로 존재하던 시절 1930년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백인 권력자들이 흑인들을 억압하던 방식은 영화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어서 물질적인 자유와 권력을 박탈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들이 하나로 묶여 힘을 갖지 못하게 문화 같은 정서적인 부분을 탄압하고 정신적인 착취를 하는 방식이죠. 때문에 영화의 중요한 상징이 되는 쌍둥이 마이클 B 조던이 연기한 스모크와 스택은 각자 정신적, 물질적 가치를 상징합니다. 두 형제의 이름을 합치면 굴뚝이라는 뜻이죠. 그 중에서 스모크는 연기, 기체이고 스택은 쌓여있는 것, 무더기 물체입니다. 이런 특징은 결국 엔딩의 분열로 이어지는데요. 쿠키 영상의 스택은 자기 이름이 쓰여있는 번쩍거리는 너클을 끼고 있습니다. 돈 자랑을 하는 느낌의 물건이죠. 스모크는 마지막까지도 아내가 준 부적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흡혈귀가 된 스택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죠. 이 영화에서 흡혈귀는 뭘 의미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뱀파이어 신화는 세계 곳곳에 있지만 현재 대중문화에 자리 잡은 캐릭터는 동유럽을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라큘라나 노스페라투에서 만들어진 스테레오타입이 변화를 거쳐 내려오고 있죠. 시너스의 흡혈귀 모습은 익숙한 대중문화 속 설정 그대로인데요. 시대상과 비주얼만 빼면 트와일라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죠. 저는 이 뱀파이어의 정체를 자본주의 상업문화의 정수로 보았습니다. 문화의 원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상품으로 팔기 적합하게 변형된 대표적인 캐릭터죠. 때문에 이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첫 인물은 동유럽인이 아닌 아일랜드 사람인데요. 뱀파이어의 원조격인 드라큘라는 동유럽, 트란실바니아 지역의 인물이지만 소설을 쓴 작가 브램 스토커는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다른 민족의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다른 문화의 전설을 섞어 만든 셈인데요. 재미있게도 흡혈귀의 상징인 창백한 피부에는 아일랜드인의 피부색이 잘 어울리죠. 역사적으로 아일랜드인과 흑인은 과거에 함께 차별받던 민족입니다. 저임금 노동을 두고 경쟁하는 취약계층이던 아일랜드인과 흑인들의 관계가 20세기 들어서는 역전되었는데요. 백인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아일랜드인들이 점차 주류 백인과 같은 인종으로 편입되면서 흑인 탄압에 앞장섰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씩 그들의 세계로 넘어간 이들이 이쪽은 차별이 없고 유대감과 연대가 있다며 인간들을 유혹하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미국 사회를 표현하는 단어 멜팅팟이 떠올랐습니다. 냄비 안에서 모든 재료가 하나가 되듯 다양한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융합되며 공통의 미국 문화를 형성했다는 의미죠. 한때는 긍정적인 표현이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 동화의 과정에서 기존의 문화가 가진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비판이 많죠. 때문에 요즘은 각자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섞이는 샐러드볼의 형태를 긍정적인 미국의 모습으로 추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 앞에선 장사 없다는 거죠. 아직 짐 크로우법이 시행 중인 1930년대 흑인이 차별받는 세상에 나타난 흡혈귀는 21세기 자본시장의 문화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의 미국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흑인들의 삶과 블루스 음악을 보여주는 델타 지역은 미국 흑인 문화의 근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흑인이 흑인들을 위해 세운 블루스 주점에 백인 뱀파이어들이 찾아오죠. 세미의 음악이 그들의 영혼을 끌어당겼기 때문인데요. 영화의 오프닝은 세미 같은 사람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영혼들까지 불러내는 대단한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죠. 그러나 그 음악은 위험한 존재들도 함께 끌어당깁니다. 바로 그들을 가지고 돈을 벌려는 상업적인 흡혈귀들이죠. 허락을 받아야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제약 때문에 문 앞에서 설득하던 흡혈귀들은 급기야 세미만 내놓으라며 노골적으로 그를 원합니다. 그의 블루스 음악과 재능을 탐내는 거죠. 앞서 델타 슬림이 블루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종교는 강요된 것이지만 블루스는 우리가 가져온 거라고. 흑인들의 전통적인 음악 특성들이 기독교 기반의 서구 음악과 만나
미국에서 태어난 장르가 블루스죠. 힘든 노동을 견디게 해주는 노동요였고 신을 올려다보기보다는 인간을 들여다보는 음악이었습니다. 블루스는 세속적인 가스펠이고 가스펠은 신성한 블루스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흑인들의 복음성가인 가스펠과 형제와도 같은 음악이지만 신을 찬양하는 가스펠과 다르게 자신의 슬픈 현실과 고통을 노래하는 흑인 문화의 실질적인 정체성을 다루는 장르죠. 그렇기에 스모크가 끝내 지켜낸 것은 그저 아끼는 사촌 동생이 아니라 흑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었습니다. 세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음악을 팔지 않았고 작은 클럽을 지키며 연주해왔죠. 바로 이런 점에서 시너스의 흥행은 상징적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문화인 할리우드에서 흑인의 음악과 문화를 제대로 다루며 오히려 뱀파이어라는 상업적 문화 요소의 끝판왕을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흡혈귀라는 뻔하고 유명한 소재는 블랙필름에 자본을 투자해주는 영리한 장르물 더하기일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억압당해온 비주류 문화의 속 시원한 체제 전복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부분의 표현도 중요했는데요. 성경 구절로도 막아내지 못하는 흡혈귀를 스모크의 아내가 준 후두 부적 덕분에 막아낼 수 있었죠. 후두교와 부두교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로아라는 신을 믿고 정식 신앙 체계와 제의 절차가 있는 종교인 부두는 서아프리카 요르바족의 종교와 가톨릭이 결합되어 생겨난 종교입니다. 반면에 후두는 좀 더 개인적이고 실용적인 민간요법들을 실행합니다. 다양한 아프리카 민간신앙에 기독교적, 서구 주술적 행위가 합쳐진 결과죠.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부적을 만들고 약초를 쓰고 주문을 외웁니다. 억압과 차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용적인 믿음의 문화이자 저항의 도구인데요. 정식 체계를 갖춘 가톨릭이나 부두교가 때론 권위를 가지고 민중을 지배하는 것과 다르게 후두교의 의미는 훨씬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흑인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그것을 이어가는 무형의 가치로서 블루스와 맞닿은 개념으로 영화에서 쓰이고 있죠. 그러나 과거의 스모크 스택 형제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이런 믿음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무대인 시카고로 떠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한 돈을 위해 노력하죠. 그들이 시카고에서 겪은 일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곳에서 훔쳐온 물건들과 돈으로 고향에 돌아와 주점을 차리게 된 것으로 보아 제대로 자리 잡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세미에게 바이유라는 곳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이유는 원래 늪, 습지를 의미하는데요. 루이지애나에 존재했던 자유흑인 공동체죠. 프랑스어를 쓰는 흑인 크리올 문화권이 존재했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역이었습니다. 블루스와 가스펠 같은 문화의 원류로 여겨지며 후두교, 부두교의 중요한 신앙적 터전이 되는 흑인들의 민족적 유토피아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스모크와 스택 형제는 돈과 폭력을 통한 권력에 찌든 자신들과 다르게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하는 세미를 보고 그의 재능이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렸을 겁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르고 이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 그 모습이 조금씩 변하더라도 뿌리와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주는 문화죠. 클럽이 위기에 빠지기 시작한 순간은 돈을 위해 아일랜드 손님을 받기로 했을 때부터입니다. 흑인들을 위해 흑인들끼리 모여 자신들의 음악을 하던 공간을 돈 때문에 열어버린 순간이죠. 언뜻 보기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흑인들도 백인 음악을 즐길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중요한 점은 누가 주체이고 무엇을 향유하느냐일 겁니다. 근래에 우리나라에도 종종 들리는 이슈가 문화적 전유라는 논란이죠. 어떤 비주류 문화의 것을 권력을 가진 주로 서구 백인들이 껍데기만 가져다 쓰는 행위입니다. 문화의 본질을 훼손하고 모욕적인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죠. 물론 후두교나 블루스가 태어난 역사처럼 문화는 원래 만나면 섞이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한중일 문화가 명확히 다르면서도 묘하게 닮아있는 곳이 많은 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중국이 김치와 태권도를 훔쳐가려는 것처럼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빨아먹는 행위는 뱀파이어처럼 사악하고 추악합니다. 상추쌈을 베어무는 모습에서 껍데기만 훔쳐간 얄팍함이 보이죠. 그 어느 민족과 나라의 것이든 아름다운 문화는 넘쳐 흘러나가는 것이지 퍼다 나르며 팔아먹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는 영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사기를 지키는 부적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